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한 가운데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당국에 철저히 순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작을 앞두고 서민과 대중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을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대출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중국 CATL이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처음으로 삼성 SDI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B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졸속 매각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조사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매각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금융위는 아직 산은으로부터 관련 자료조차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이어받아서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급격히 상승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견고했었는데 조금씩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가 엮이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조금씩 업종과 테마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후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시장은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미 증시도 고점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혼조 마감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도 전일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5% 소폭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3,20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47% 오른 1,04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55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8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90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74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38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개인 현재 1,326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비철금속 관련주, 원전 관련주, 스푸트니크 관련주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정유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업종 테마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의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은 2차 전지 양극박에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알루미늄 판가 상승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 현재 6%대 강세고요. 알루코도 6%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 현재 2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2,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 원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원전 관련주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정기 전 내년도 원전 예산안 확대 편성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SMR 사업 다각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 4%대 강세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21,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산업 현재 18%대 급등세입니다. 1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정기전도 현재 10%대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업종 테마로는 스푸트니크 관련주도 있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러시아 국부펀드의 요청으로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 완제품 출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혀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또 켜내주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현재 2%대 오름세고요. 휴온스 글로벌도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EID 현재 2.14% 오른 524원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도 2.3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정유주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내렸다가 또 최근에는 10% 가까이 또 올라주었습니다. 또 1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아이다가 미국 상륙을 앞두고 멕시코 석유 생산이 91% 급감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정유주인데요. 오늘은 다소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대 오름세고요. S-오일도 현재 2.73% 오름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9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도 현재 0.59% 하락세 보여지고요. 4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8%대 낙폭이 보여지고요. 10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도 현재 2% 밀려난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종공업도 4%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위메이드 맥스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던 종목이죠.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을 한다라고 선언을 또 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선점을 위한 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8,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알루미늄 가격과 관련해서 알루미늄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백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또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객장 상황 들어보면서 보다 오늘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장 상황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코스피 시장 매수세로 좀 전환시키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오니아, HLB, 원익 P&E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HLB, 위메이드, 파인테크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약간 갇혀있는 모습 속에서 종목별로, 업종별로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전일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 이후 좀 숨고르기 장세란 말로 좀 정해봤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 다시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전일 대규모 매수 유입에 따른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이 8월 소비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좀 발표했던 점은 이 소비 지표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동반 좀 부진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을 좀 관망하게 하는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여러 선별적인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행 항공업종의 강세, 그래도 업종상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7월 23일 미 FDA의 화이자 백신 접종 완전 승인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 CDC, 그러니까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이 자문위원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권고하면서 이 글로벌 방역 전략이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높아지면서 여행 항공 업종의 최근 주가 강세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난달 24일 이후 주요 여행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좀 괜찮았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역시도 그간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도 오후까지도 좀 강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분석도 좀 힘을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폴더블 폰의 흥행세,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실제로도 이 생산 능력을 연 1,700만 대에서 연 2,500만 대로 증산을 좀 결정했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계속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강세 가운데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등 이 관련주 전반적인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도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여행 관광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니까요. 계속해서 천천히 내가 가진 종목들 잘 챙겨가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원 정도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19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래소의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점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에 있어서 어제와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출발한 하루였었습니다. 그렇던 것들이 점심시간 이후부터 급변했고 장 막판에 거의 30분 만에 5천억가량 순매수하면서 1조 1,000억의 순매수를 기록한 그러한 하루였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쉬어간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슈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시장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여행주들이라든지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정도만 시장에 있어서 좀 곽광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뚜렷한 이슈, 원전 테마주들도 일부 움직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것이 대장주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밀리느냐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쉬어가는 것은 긍정적인 향후의 모멘텀을 찾아가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도 서로 간에
조금 눈치 보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뚜렷하게 주도주도 없고 뚜렷하게 어느 누가 총대를 매면서 어떤 업종을 좀 이끌어가기도 지금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업종들이 움직였죠. 폴더블도 움직였고 건설주도 움직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IT 대형주까지 움직였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올릴 동력은 만무하고요. 하지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고객 예탁금이 시장을 밀어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은 추석 때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이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도 현재 지금 다양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국내 시장만 나홀로 상승하기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뚜렷한 세력이라든지 뚜렷한 주도주가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오늘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비관적으로 볼 장세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내일 한 발 더 딛기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 종목들이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움직이게 되다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조급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매번 따라가서 수익을 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도 동반해서 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을 잘 확인하시고요. 3분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라면 강력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2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3분기에 대한 전망도 저조하다라면 조금 종목 교체도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종목을 잘 점검해서 향후 장세에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실적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종목별로 분명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좀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오르는 종목 쳐다보지 말고 실적, 전망이 우세한 종목들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어제 이제 미국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고용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고요. 파월 의장이 좋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스피치 내용 보면은 그 두 부분, 그러니까 그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 주목하고 향후의 그 진행 사항을 주목하고 할 것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점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스피치 내용 원본하고 백데이터가 그 캔사스시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FMC 회의도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그런 발표 원고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자료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파월의장 스피치 정도는 이런 언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서론으로 경제 전반 흐름 나타냈고 그다음에 리세션하고 회복되는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항상 FMC 회의 때도 거론이 되었었던 건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향후 전망 부분이 이제 이어집니다. 완전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것에 이어져서 통화 정책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타나면서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타났었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 다 자르고 그 마지막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 내용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데이터가 무려 7개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오늘 이제 전 그 중에서 2개를 정도 가져왔는데 나머지 자료들도 우리가 봐왔던 그런 수준하고는 좀 다른 고차원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 2개 봅니다. PC 인플레이션 과열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과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4%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과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18개월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보통 이동 평균선을 그리면은 방향하고 이 추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전이냐 2년 전이냐 이렇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고 뭐 5주선, 뭐 10주선, 뭐 60주선 뭐 이렇게 가격 그 이동 평균선을 놓으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지금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8개월 평균치를 그려가지고 PC 인플레이션을 그려보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9년 그때 금융위기 당시 그때도 좀 높아졌었던 인플레이션이고 최근에 2018년에도 좀 높아졌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그렇게 높으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는 내구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를 저기다 넣으면 한 1, 2%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하고 3% 사이에 있는 저런 모습이 실제로는 3%에서 4% 정도 사이에 있는 거죠. 내구재를 왜 뺐느냐? 내구재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과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재가 보통 우리가 자동차, 뭐 가구, 가전 이런 게 주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유발시킨 주 항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가구나 자동차, 내구재들요. 그래서 내구재만을 가지고 또 다른 표를 구해왔었는데 제가 그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복잡하고 방송 시간 제한적이니까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팬데믹 이전에 25년 동안 내구재 가격은 실제로 계속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구하면 연간 평균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것이고 한 1.9%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그쪽의 평균치에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다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뭐나 가격이 좀 상승하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근데 그 이전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냥 반값에 팔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내구재 인플레이션 주도는 지속되기 힘들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버틀렉, 그 병목 현상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두 번째로 임금 추이 과열 아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틀란타 패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이 패드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까 봤었던 자료 같은 경우는 달라스 패드고 이번 거는 아틀란타 패드인데 제가 이 지방 연은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패드가 자체적으로 시장을 좀 설득시키거나 안심시키려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었던 자료들 그중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꼭 뽑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성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그 비용을 전가시키죠, 제품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뭐 막 올라간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과연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비용 증가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인상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왔었는데 요새는 그게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임금 인상이 나타나는 증거마저도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치 수준을 놓고 보면은 2000년도 초반 때는 훨씬 더 높았었고 지금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보다도 낮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물론 저 수준이 2011년보다는 좀 많이 높아왔었지만 과거 한 20,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높은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용도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장기 기대치를 2%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의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 들어서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페드가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 통화 정책의 주요 영향이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선회한다라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필요성이 사라지잖아요.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페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1년 뒤에 효과가 날 텐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1년 뒤에도 이어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판명된 요인의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은 필요성이 사라진 이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시기 적절치 않은 그런 정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킬 때 가장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고용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필요하게 느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면은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노동시장에 좀 여유가 있고 특히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특히나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데이터하고 리스크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정책을 변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서운 얘기 한마디 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면 FOMC는 확실히 대응하고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와 일치되는 수준으로 유지될 그럴 도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금리죠. 이번에 금리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경제가 최대 고용과 일치하는 조건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한동안 2%를 완만하게 초과할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수준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죠. 2%를 완만하게 초과를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확실히 2%가 아니라 이제 뭐 3, 4%를 넘어서서 막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 금리 인상 도입을 하겠지만 지금 그러할 요인이 없고 향후에는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수준까지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커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2% 인플레이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거는 지금 회복되는 경제 지표하고 다르게 바이러스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강력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기 원하고 그것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이 가시화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높은 수준의 고용과 그 참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 상승,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이것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들을 들으셨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것인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패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번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뭐 다음 질문까지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 그런데 지금 그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패드는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고 기다려 봐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빠르게 정책을 좀 변화시켰다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드를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을 또 개인 투자자 입장이나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패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냥 마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고점에 물려 있거나 이익 실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캔사스시티에서 주관했었던 잭슨홀 미팅 이쪽에 행사하고 더불어서 주목하다라고 했었던 지표는 PCPI 지표가 과연 고점에서 패드가 말한 것처럼 꺾이느냐 이걸 확인하자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안 꺾였습니다. PCPI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6월 거까지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저게 휙 꺾여야 된다. 2분기 지나가면서. 근데 지금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파란 선은 그냥 옆으로 가고 있고요. 빨간 선은 저건 식음료하고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고 푸른색 선은 그거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옆으로 쭉 가면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 붉은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식품 가격의 상승 지속이 계속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이라는 점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통 여름철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번엔 좀 약한 것이죠. 누가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돌아다니는 건 좀 너무 심하겠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정도겠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래서 상품 시장발 인플레이션은 아직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저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예 어제 나온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똑같이 어제 제공했었던 에너지 가격 추이 뽑아봤습니다. 위에가 이게 디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선이 그냥 전체적인 그런 에너지 가격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신고가거든요. 지난 7월에 한번 기록했었던 걸 살짝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도 저 정도까지 올라간 거고 이렇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에너지 가격은 최고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발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게 패드가 말한 거하고 틀리게 올라갔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네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큰 문제가 될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봐야 하는 인플레이션의 주요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재 쪽의 문제가 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에너지하고 음식료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시간을 보고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경기 회복이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되잖아요. 이런 상품 가격이요.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됐을 경우에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이 과연 내릴까? 인플레이션이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점하고 지나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과열이 정상화되는 거하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패드가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또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흐름의 위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정상화로 봐야 되냐, 이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드의 신중한 지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PCPI 지표 안 꺾여서 좀 아쉽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페드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되고 향후에는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CEPI 지표가 부진한 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 그래도 8월 초중반대까지의 지금 하락세는 좀 면하면서 약간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런 안정세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9월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9월 시장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9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거 생각하면서 좀 불안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9월 FOMC 회의 때 뭔가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잭슨홀 미팅 때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페드가 최근에 보고서 어제 제공했었던 보고서 아주 재밌습니다. From taper tantrum to 테이퍼 택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 텐트럼에서 테이퍼 택트로 변화된다 이거거든요. 페드가 이만큼 잘 했으면은 좀 겸손했으면 좋으련만 어제는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자화자찬하는 표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입니다. 얘들이 페드가 점선으로 세로축 점선으로 찍은 것이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났었던 때고요. 제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것을 페드는 테이퍼 택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택트라는 것이 어떤 신중하게 잘 다루어서 좀 시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련함과 재치 이런 걸 해석이 되거든요. 단어 그 자체만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문구상의 해석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국채 수익률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저 점선의 세로축을 놓고 보면은 그때가 5월 20일 2013년 5월 20일 버냉키 페드 의장이 테이퍼링을 공식 언급한 다음에 저 난리가 났었던 텐트럼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란색 사원이 올해 7월에 페드가 테이퍼링 언급 시작한 그때였고 오히려 좀 꺾여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잭슨홀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이 2013년하고 비교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무려 국채 수익률이 2%에서 3%, 1%까지 올라갔습니다. 1%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4월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다를까요? 2014년에는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겼었던 것이고 지금은 시장에 녹아드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금리 또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제 금리를 얘기를 꺼낼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안 꺼낼 것입니다. 9월 지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 시작하면은 11월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쪽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아마도 시장은 그때 단기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시장에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자산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정책 과정, 이것이 다 지나가야지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페드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는데 오히려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텐트럼에 대한 우려보다는 택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페드의 신중함과 노련함이 시장의 안도랠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나타나시는 테이퍼링 이전에 9월 FOMC 회의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9월은 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기대하고 우리가 전략 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자신감으로 표현을 했던 페드 입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개별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탑3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72.05%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세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05.28%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6종목이나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 허반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고의 누적 수익률 달성을 하셨네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50.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4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세아제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철강업계가 연일 깜짝 놀랄 만한 실적들을 거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장에도 적극 진출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아제강도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 15.35% 달성하고 있습니다. 4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BH가 차지를 했습니다.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낙수효가 기대가 되고 있죠.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은 15.53% 챙겨주고 있습니다. 3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또 삼성 SDI를 중심으로 들어왔죠. 시가총액 6위까지도 올라섰었는데요. 현재도 LG화학을 제치고 7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22.97%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신흥 SEC가 차지를 했습니다. 정부가 미래차 정비 인프라를 강화를 하고 또 전문 인력을 키우기로 했죠. 2차 전지 안전장치 부품업체인 신흥 AC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 현재 39.68% 달성하고 있습니다. 1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KH바텍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수익률 무려 40.93% 차지하고 있는데요. 폴더블폰 열풍 속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또 3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총 누적 수익률 105%대를 달성하고 있는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수익률 4.85%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7월 7일에 편입된 종목 엑세스바이오 17.46%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비트컴퓨터 26.36%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7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HLB도 22.86%의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명신산업 매수가 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수익률 21.67% 챙겼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엘리베이는 강보합권이고요.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한라홀딩스 현재 11.07%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일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 지분 가치 모두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아난티 현재 수익률 13.5%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이화공영은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8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 5%의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8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신택은 현재 2.27% 손실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 오늘 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현대건설 현재 0.74%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재개발, 재건축에 이어서 리모델링 사업도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국내 1, 2위 건설사의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은 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또 챙겨주고 계신데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노란톡 참여 방법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최고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4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호텔신라 18.91%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4월 8일에 편입된 종목 ISC도 12.68%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5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오양 역시나 12%대의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을 했고요. 7월 1일에 편입된 종목 에스코넥도 12.68%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CJ제일제당 11.63% 현재 플러스 구간입니다. 5월 6일에 편입된 종목 삼성 SDI 매수가 64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22.19%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대장주로 등극했다라고 하죠. 하반기 역시나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이마트 13.64%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 역시나 7% 수익 구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7월 8일에 편입된 종목 SFA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다만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SFA의 검사 장비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7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KH바텍은 현재 30.23%라는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우양은 현재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8월 2일에 편입된 종목 BH 현재 11.84%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흥행에 힘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8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SNS텍은 현재 7%의 손실 구간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 운영하시면서 늘 긍정적인 수익을 또 챙겨주고 계신데요. 안정적으로 시장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화 나누면서 또 대형주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별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밤 주유소 시청하시면서 더 다양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내일은 또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 또 총 누적 수익률 순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스터 복광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함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또 오늘 저녁 8시죠.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증시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해 주시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서 또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증시와 관련돼서 또 점검,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전화번호 문자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